이번 시간에는 해바라기 씨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고2 9월 모의평가에 나온 시이죠. 그래서 먼저 해바라기 씨, 그 다음 낙타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씨는 갈등과 경쟁이 전혀 없고 아주 평화로운 전원의 분위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볼게요. 1년 봅시다. 해바라기 씨를 심자. 단모퉁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그래서 화자는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해바라기 씨를 심으려는 사람이겠네요. 그런데 해바라기 씨를 심을 때 어떻게 참새 눈을 숨기고 심어야 한대요. 왜 그럼 참새 몰래 해바라기 씨를 심어야 할까요? 참새가 해바라기 씨를 먹어버릴까봐 걱정되기 때문이겠네요. 자, 그러면서 표현법을 보니까 심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의지적 태도를 보이는데 해바라기 씨를 심자, 해바라기 씨를 심자. 자, 1행과 3행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행의 반복이 나타나고요. 운율 형성 요소이겠죠. 자, 이연을 볼까요?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또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자, 누나가 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어린 남자아이임을 알 수 있고 해바라기 씨를 심는 과정을 열거를 통해서 보여줬네요.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괭이는 그 연장의 괭이가 아니고 고양이에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심는 과정을 열거와 구절의 반복 을 통해서 보여줬네요. 이 구절의 반복은 뭐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대구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3년을 볼게요.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고 나면 이슬이 내려와 같이 자고 가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해바라기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여기서 해바라기 씨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생명이 탄생하고 생장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첫째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슬이 내려와서 뭔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슬이 내려와 자고 간다라고 했으니까 표현법, 활용법이 사용된 거고 우리가 눈 감고 한번 자고 나면 이슬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의 경과를 볼 수 있네요. 시간이 이렇게 경과해야지 해바라기가 싹을 틔우겠죠. 계속해서 사연을 보니까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에 또 시간의 경과죠. 햇빛이 입 맞춰주고 자, 그러면 해바라기 씨가 꽃을 피우기 위해선 우리가 심어야 되죠. 그때 고양이도 도와줬어요. 바둑이도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이슬이 내려와서 같이 자고 가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입 맞춰준대요. 여기서 의인법, 햇빛이 입 맞춘다 라고 했으니까 의인법도 쓰였고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라는 생명을 피우기 위해선 여럿의 도움이 필요하다 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5연 볼게요. 해바라기 씨는 첫 시약시인데 첫 시약시가 뭐예요? 새색시라는 뜻이죠. 새색시. 왜 새색시예요? 아직 싹을 처음 피우는 그런 단계니까요. 싹이 나지 않은 단계. 뭔가 처음 싹을 피우니까 새색시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의인법이 쓰였고요.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안 든다. 해바라기 씨를 심었는데 사흘이 지나도 시간의 경과죠. 그런데 싹을 틔우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부끄럽기 때문에 싹을 틔우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 6년 볼까요? 가만히 보러 왔다가 소리를 꽥 지르고 간 놈이, 그 놈이 누구냐? 사철나무 뒤에 잎에 숨은 청개구리 놈이네요. 자, 그러면 청개구리도 해바라기 씨가 빨리 싹을 틔우길 기다리면서 보러 왔어요. 그죠? 엿보러 왔다가 소리를 지르고 갔어요. 와, 모두들 지금 해바라기 씨가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시는 상황, 정서, 태도, 주제 요거 보면 끝이죠. 그러면 시의 상황은 뭔가요?
자, 이 시는 아주 간단하죠. 상황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해바라기에 씨를 신고 싹이 나길 기다린다. 정서? 애타게 기다린다. 태도? 기다림의 태도. 주제도 똑같죠. 어린아이가 해바라기 씨를 신고 싹이 피기를 기다린다. 자, 이 시의 특징은 뭐예요? 일상의 생활의 경험을 재미있게 표현했죠. 해바라기라는 생명을 의미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해바라기 씨를 신고 기다리는 이 어린아이의 심정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다. 요거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표현법은 뭐 여기 해바라기 씨를 심자 2번 시행의 반복,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를 심는 과정을 열거 반복했습니다. 대구법이 있다고 해도 맞고요. 이슬이 내려와 자고 간다 화류법이고, 햇빛이 입맞춘다 의인법이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는 첫 새학시이다 의인법이고. 자, 요게 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로 신경림 시인의 낙타를 봅시다. 자, 신경림 시인이 어느 정도 이제 황혼의 나이가 되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좀 이해하고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저승길로 갈 때 뭐 하겠다고요? 낙타를 타고 가겠대요. 자,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도치법이 쓰였다. 이 도치법을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인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강조한다. 아직 죽지 않고 이승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화자가 저승길에 갈 때는 낙타를 타고 갈 거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알 수 있고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가겠대요. 왜 그러면 낙타를 타고 가는 거야? 이 낙타는 별, 달, 해와 같은 또 모래와 같은 자연만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간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포하는 것은 뭐냐면 화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화자는 뭔가 욕심을 내고 자연 외에 혹은 뭐 인위적이고 이런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뭐 성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 자, 화자는 이렇게 욕심 있고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을 건데, 그런데 낙타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낙타를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를 긍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은 죽음길에는 모든 것을 초연해서 자연과 벗삼아 저승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어 대답하면서, 자, 세상사가 어땠나요? 그러면 대답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그러면 화자의 생애는 어땠단 얘기죠? 예, 슬펐고요. 아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욕심도 있었을 거고 인위적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슬픔과 아픔을 누구는 몰라요. 낙타는 모르죠. 자연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하지만 죽는 길에는, 저승길에는 낙타처럼 자연과 함께 아주 인위적이지 않게 슬픔, 아픔 이런 거 전혀 세상사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은 채 저승길로 가고 싶다. 그래서 세상사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라 한다면,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거죠? 저승에서. 그죠? 저승에 낙타를 타고 갔다가 저승에서 다시 너 다시 세상에 나가라고 한다면 하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저승으로 가면 끝이 아니고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온다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화자의 인식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가정법도 있네요. 자,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의지적이죠. 왜 그러면 낙타가 되어 가고 싶은 거죠? 이전 생애에서는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뭔가 세상사에 고달픈 일이 많았지만 다시 세상사에 나오면 낙타처럼 살고 싶은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연만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낙타가 되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낙타를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과 별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그러니까 다음 생애에서는 낙타처럼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절을 보면 맨 처음 부분에서는 화자는 저승으로 돌아갈 때 낙타를 타고 돌아갈 거야. 앞부분에서 저승으로 갔죠. 그러다가 낙타가 되어 이승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다가 한평생을 낙타처럼 살다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다시 저승으로 갈 때는,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저승으로 다시 간대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과 가엾은 사람을 얻고 길동무 되어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화자가 생각하는 가엾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가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과 맨 처음에서 달리 욕심 없고 순수한 삶을 산 사람과 다시 저승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과 실제로 가엾은 사람은 실제가 아니고 반어법인 거죠. 그죠? 반어법이에요. 자신과 다른 인생을 산 사람, 욕심도 없고 순수하게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과 다시 저승으로 가고 싶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뭐예요? 현재 화자는 이승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의 길로 갈 거잖아요. 죽음의 길로 갈 때는 낙타를 타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자신은 현재 인생에서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그런데 낙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세상 일을 모두 초연한 다음에 초연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저승으로 갔다가 다시 세상사에 올 때는 낙타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때는 자신 예전에 그 전생에서 살았던 그렇게 욕심 많고 혹은 슬픔에 가득 차고 이런 사람 말고 욕심이 없고 순수하게 살다간 사람들과 같이 저승길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자는 낙타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순수한 삶, 그죠? 세상살 모두 초월한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는 시인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회귀의 구조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화자는 현재 이승에 있는데 저승으로 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저승으로 간다. 그러니까 회귀의 구조 맞죠? 그래서 회귀의 구조로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가정법을 통해서 누군가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하는 가정법을 통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죠.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자연적인 삶이에요. 슬픔도 아픔도 없는, 욕심이 없는 순수한 삶. 그렇게 살다가 다시 그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 가엾은 사람, 반어법이지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표현법은 뭐냐? 자, 표현법 맨 앞에 보면 도치법이 있고요. 저승길은 앞에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별과 달과 해와, 여기서 열거법이 쓰였고, 그 다음 가정법, 대답하리라, 리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선엄한 어미를 통해서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가엾은 사람의 반어법이 쓰였네요. 요 정도 표현법 알아두면 되고, 그러면 전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작품 전체를 정리해보자면 화자의 현재 상황은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서는요, 매우 담담해요. 담담하게 삶과 죽음을 초월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삶과 죽음을 초월한 달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여 회귀의 구조를 본다. 회귀의 구조를 보고 있어요. 삶과 죽음을.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달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제는 생사를 초월한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현재 화자는 순수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낙타와 해바라기 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시인데요.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다른 시와 비교하는 문제에서 다른 시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과 부정만 나눠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낙타를 본다면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했으니까 여기서 낙타를 타고 싶은 대상, 낙타는 타고 싶은 대상이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당연히 긍정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하시면 되고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싶어. 그러니까 별과 달과 해와 모래는 긍정이죠. 그리고 세상사 짐짓물은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이 낙타를 타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화자는 낙타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슬픔, 아픔, 세상사는 부정이 될 거예요. 왜? 화자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낙타처럼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슬픔, 아픔, 세상사와 대조되는 것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 낙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군가 있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낙타가 되어 태어나고 싶어요. 왜요? 나는 이전 생애에서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과 달과 별과 해와 모래, 낙타처럼 순수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후회 정세도 있는 거죠. 성찰적 태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란다면 다시 태어날 때는 달과 별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즉 뭐하게 살다가 순수하게 살다가 낙타처럼 순수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가요? 저승으로 돌아오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 등이 없고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서 길동무 되어 가리라.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과 가엾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거나 가엾은 사람이 아니고 화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간형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이고, 자, 어리석은 사람과 가엾은 사람은 화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 슬픔도 아픔 이런 세상사에 막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엾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긍정의 대상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표현법은 이제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다른 복이나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과 부정만 나눌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그렇게만 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상황 정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시와 관련된 주제가 무엇인지만 연결하시면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